아이는, 아이는 당신 자식이 아니에요. 법정에 울려 퍼진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노부부는 서로를 붙잡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한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아이, 그 아이를 친손자로 여기며 키워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고 믿었던 남편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김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27살의 수진은 단정한 차림에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 복받을 며느리를 만났네. 박영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진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3살배기 이하늘이 톡톡거리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지? 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식탁 한편에서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던 이민호의 표정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29살의 민호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휴대폰을 받을 때마다 당황하는 모습,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과는 다른 어색한 미소들. 여보, 밥 맛있어요? 수진이 남편을 향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미소마저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응, 맛있어.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을 품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건지 정말 아내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하늘이가 민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호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이 흔들릴 리는 없을 거라고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아빠랑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요.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민호를 바라보며 수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설거지 도와줄까? 시어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하늘이랑 놀아주세요. 정말 착한 우리 며느리. 민호가 복받은 거야. 박영숙 할머니의 칭찬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민호는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속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궁금증과 불안감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는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통화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수진이 혼자 있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전 통화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진이 늦게 들어온 날들과 이 번호로 온 통화 시간들이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설마. 민호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알고 있는 김수진이 진짜 김수진일까? 4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혹시 자신이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민호는 새벽이 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의심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로 이어질지는 말이죠. 다음 날부터 민호는 아내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를 봤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 해드릴까요? 그래, 우리 수진이 생각이 참 깊구나. 고등어 조림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정한 대화를 들으며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민호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민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수진이 급하게 전화를 끊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민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 받았어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호의 눈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동창? 나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자 동창이에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놀랐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랑 공원 갔어요. 하늘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랑 재미있게 놀았구나. 민호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공원에 갔다고 1시간과 그 모르는 번호로 온 통화 시간이 겹치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공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시어머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냥 하늘이랑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그랬어요. 하늘이가 너무 좋아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수진이가 하늘이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이야기에서 미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공원에서 놀고 오면 아이가 흙투성이가 되거나 적어도 조금이라도 지저분해지기 마련인데 오늘 하늘이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변명을 대고 잠시 외출했습니다. 수진이 말한 그 공원으로 직접 가본 것입니다. 공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놀이터 시설 점검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없었어요. 안전상 출입을 통제했거든요. 민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공원을 말한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민호는 다시 한번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휴대폰을 자신 가까이에 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 수진의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물건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화장품, 그리고 영수증 하나. 민호는 그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된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시간을 보니 수진이 하늘이와 공원에 갔다고 한 그 시간대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영수증에 적힌 음료가 2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3살 아이가 아메리카노를 마실 리는 없죠. 누구랑 카페에 간 거지? 민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언제나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회식 있다고 했죠? 몇 시쯤 들어와요? 늦을 것 같아. 11시 넘을 거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식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거짓말을 해서 수진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녁은 어머니, 아버지랑 하늘이만 챙겨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수진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자연스러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실제로는 회사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9시쯤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수진이 외출하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민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하늘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외출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민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한 민호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수진은 이 만남을 숨긴 것일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진과 그 남자의 모습이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들어가서 따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 수진과 그 남자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잠시 카페 앞에서 대화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모른 척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그 밤 수진이 평범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오셨네요. 회식 끝나셨어요? 응, 일찍 끝났어. 민호의 짧은 대답에 수진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이 가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직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민호는 친한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형, 만약에 말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야, 갑자기 웬 소리야?
수진이 누나가?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정에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괜히 의심하다가 부부 사이만 나빠질 수도 있고.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에게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또 외출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밝음조차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그럼 저녁 준비할게요. 하늘이는 할아버지와 목욕하고 있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거실에 놓인 수진의 가방을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꽃집 영수증이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을 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에는 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을 누구에게 준 거지? 민호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요.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 결혼식인데? 대학 동창이에요. 여자친구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수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예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늦을 테니까 저녁은 어머니께서 챙겨주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민호는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조심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탄 버스를 따라가다 보니 놀랍게도 결혼식장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내린 곳은 시내의 한 호텔 앞이었습니다. 민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둘이 만나자마자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본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는 호텔 내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4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수진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3시쯤 수진과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수진의 옷차림도 아침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호텔 앞에서 헤어지기 전 그 남자가 수진에게 뭔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는데 수진이 그것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민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민호는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남자가 탄 택시를 따라가다 보니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멈췄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어린아이가 반갑게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가정이 있구나. 민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기혼자끼리의 불륜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어땠어? 민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피곤하겠다. 일찍 쉬어. 네, 정말 피곤해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민호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잠든 후 시부모님도 방으로 들어가시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호텔에서의 포옹, 레스토랑에서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까지. 이제 어떻게 하지? 민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진실을 밝힐 것인가. 며칠 더 지나자 민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형, 이혼 전문 변호사 혹시 알아?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설마 정말로? 응,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이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더 충격적일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조용했던 이 가정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의 손에 든 것은 법원에서 온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택배를 받고 봉투를 뜯어본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실에서 하늘이와 놀고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상한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박영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네자 박영숙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혼 소장? 이게 뭔 소리야? 박영숙 할머니의 외침에 시아버지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민호가 수진이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두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년 동안 보아온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박영숙 할머니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 뭐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착한 아이를. 어머니, 수진이가 착하다고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이만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서 풀면 되잖아.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요. 갑자기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민호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시부모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철수가 누구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민호의 차가운 말에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민호가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어? 그 사진들은 수진과 박철수가 호텔에서 만나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가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온 증거입니다. 민호의 말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박영숙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결혼식 간다던 것도 거짓말이야? 네. 친구들이랑 만난다던 것도? 네. 수진의 짧은 대답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한 조각씩 찢어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하늘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늘아, 할머니한테 가 있어. 박영숙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남자는 누구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대학 선배예요. 기혼자야? 네. 이 대답에 시부모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혼자와의 불륜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자. 애도 있고. 박영숙 할머니가 아들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럼 하늘이는 어떻게 하려고? 하늘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겁니다. 이 말에 수진이 처음으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늘이는 안 돼요. 제발. 하늘이만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민호의 차가운 반응에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시아버지가 중재해 보려 했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늘이를 그런 사람이 키울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민호는 별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와 시아버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 애가 그럴 애가 아니었는데. 하늘이는 어떻게 하지?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면. 두 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부부가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되 양육권은 남편 측에서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법정에서 민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해 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하지만 수진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 달 후 법정에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3년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법정에는 민호의 부모님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며느리였던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이 수진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이 공개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원고 측에서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피고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판단됩니다. 민호 측 변호사의 말에 수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하늘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이만큼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 그럼 귀하는 3년간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가정을 돌보는데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정은 열심히 돌봤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했고 하늘이도.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친자 확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자 확인이요? 재판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늘이가 정말 제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말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영숙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요. 어떤 정황이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하늘이의 외모가 저와 전혀 닮지 않았고 피고의 불륜 시기를 계산해 보니 하늘이가 태어난 시기와 겹칩니다. 수진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늘이는 당신 아이예요. 그럼 친자 확인에 동의하겠어?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피고, 친자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수진의 변호사가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수진은 변호사와 긴급히 상의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죠? 친자 확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혹시 정말 친자가 아닌 거예요? 변호사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개정된 법정에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재판장님, 의뢰인이 친자 확인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친자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민호와 수진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수진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확신하고 싶어. 내가 3년 동안 키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민호의 말에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친자 확인을 위한 DNA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해? 잠깐 검사만 받는 거야. 민호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3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준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면, 수진도 같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열을 하는 동안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수진에게는 마지막 일주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숙 할머니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하늘이가 내 아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죠. 그래도 3년 동안 키운 아이인데. 박영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가족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늘이만 혼자 모른 채 평범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 하늘이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시아버지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친자가 아니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수지는 친정에서 지내며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법정이 나타나고 민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에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가정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같은 시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각각 다른 시간에 결과를 듣기로 했는데 먼저 도착한 것은 민호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민호 씨와 이하늘 군은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민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네, 정확도 99.9%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준 아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같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김수진 씨, 결과는 이미 남편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혹시 실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다음 날 법정에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원고와 아이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영숙 할머니가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럼 아이의 실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박철수입니다. 제가 불륜 관계를 맺었던. 수진이 끝까지 말을 마치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륜도 충격적이었지만 3년 동안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양육권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아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급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사실상의 부자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것은 피고의 기만에 의한 것입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복도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박영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3년 동안, 우리가 3년 동안 남의 아이를,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영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키울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키워? 박철수가, 아이 아버지가 도와줄 거예요. 이 말에 시부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가정이 있다면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희 때문에.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가정이 모두 파탄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서 하늘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요. 하늘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민호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쌓인 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많이 사랑해. 그거 알지? 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도 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머니, 이제 남의 아이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키운 정이 있잖아. 어머니, 그 정 때문에 더 힘들어요. 다음 주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은 2등분합니다. 다만 아이 양육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법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에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와 수진이 법원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3년이 돌아와?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가끔 볼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 그날 오후 수진은 짐을 싸서 하늘이와 함께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 하늘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시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배웅했습니다. 하늘아, 건강하게 자라라. 박영숙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집은 적막에 쌓였습니다. 여보, 이게 꿈인 것 같아. 박영숙 할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노인은 갑자기 텅 비어버린 집에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민호도 혼자 남은 집에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늘이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수진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 박철수 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변호사가 수진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일주일째 전화를 받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주소를 아세요? 네, 가봤는데.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수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으로 의지할 사람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친정 어머니가 신문 기사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것도 수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횡령범이었다고.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만났던 그 사람이 범죄자였다니. 엄마, 이제 어떻게 해? 수진이 절망하며 물었습니다. 하늘이 아빠가 감옥에 간다는 얘기잖아. 친정 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수지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여전히 민호가 아빠였습니다. 하늘아. 수지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씨인가요? 저는 박철수의 아내입니다. 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수지는 박철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박철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횡령한 것도 당신과의 관계도 그리고 아이일까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당신도 피해자예요. 뜻밖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이혼한다고 당신과 새 출발한다고. 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재미로 만난 거였죠.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일시적인 일탈이었을 뿐이에요. 횡령한 돈으로 당신에게 선물도 사주고 호텔도 가고. 수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해해요. 박철수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웠겠죠. 결혼 생활이 힘들었겠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네. 저도 신혼 때 남편의 불륜을 겪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수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끝이에요. 횡령까지 했으니까.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철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양육비 같은 것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의 결과예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수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수지는 민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전 남편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박철수가 구속됐다면서? 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잘 지내? 네. 그런데 자꾸 아빠를 찾아요. 나를? 네. 아직 이해를 못해서. 민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은 나도 하늘이가 그리워. 수진이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3년 동안 키운 정이 있잖아. 여보. 하지만 너희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가끔씩 하늘이만 보고 싶어. 정말요? 응.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을게요.
너는 만나지 않겠어. 하늘이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에게는 계속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해줘. 네. 그게 아이에게는 좋을 것 같아. 민호의 마음씨에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늘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민호를 보고 달려오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도 손자를 가끔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용서와 배려 덕분에 하늘이만큼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만 잘 키워줘. 네, 꼭 그럴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말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하늘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돌아보니 대학 동창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여기를?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봤어.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아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 들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지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정리됐어. 하늘이는 잘 지내? 응, 다행히 전 남편이 가끔 봐줘서. 아이는 상처받지 않게 되었어. 그래도 다행이네. 그런데 지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박철수 얘기 말이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수진아,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박철수를 만났었거든. 뭐? 수진이 놀라며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과 선배잖아.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냈는데. 지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뒤쯤이었나?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얘기를 하더라고. 제 얘기를요? 응. 내가 결혼 생활이 힘들어 보인다고, 남편이 일만 하고 집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수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민호가 승진을 위해 야근과 회식이 잦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수진이를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요? 응.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친구로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수진이가 예쁘다고, 대학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어. 옛 후배 챙기는 거라고. 그래서 내 연락처를 알려줬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철수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영아, 그럼.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수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영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더라고. 네.
결혼한 여자들 중에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서 마치 사냥하듯이 수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그냥 목표 중 하나였던 거야. 이 말에 수진의 지난 3년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한 남자의 계획된 게임이었다는 것을.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그 사람한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야.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 아무리 외로워도 가정이 있는 몸으로. 수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변하지 않아. 이유가 있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지. 수진아.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수지는 하늘이가 잠든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말 민호가 하늘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반갑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후회해요. 민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네. 나도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일에만 매달렸었나 봐. 민호의 뜻밖의 말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남편으로서 부족했고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여보, 이제 서로 용서하자.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민호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날부터 세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하늘이를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도 이제는 수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늘이 엄마잖아. 잘 키워줘.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랑 따로 살아? 수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우리 둘 다의 소중한 아이야. 그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하늘아.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잖아.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 민호가 자신을 용서하고 하늘이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만 용서와 배려가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관계는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잘못으로부터 배운 교훈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소중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으니까요.